어서 와요. 음. 예. 봅시다. 왜 안 켜져? 우리 삐바 맞죠? 1월 29일. 하. 찬영이, 규빈이, 초은이, 영광이, 지현이, 대범이, 태은이, 오케이. 지각쟁이들이 좀 있는데, 고 합시다. 우리가 한 점의 기본 13. 여기까지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기본 13 떠나서 3.2. 3.2. 3.2. 왜? 3.2? 3.2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적분을 했다는 거네? 그럼 왜 달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쩐지. 음, 여기, 딱 여기까지 했었고, 그죠? 끝난 거고. 오케이. 3세 그래프. 그럼 근해 분리 한번 배웠을 거고, 그래프 개형 그려봤었겠네. 알겠습니다. 갑시다. 자, 여기 수학 2, 미분과 적분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래프예요. 한 번만 정의를 짚고 가자면 그래프는 x, y들의 집합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얘를 그려가지고 방정식을 풀어낸다요. 전체 집합을 보는 제일 좋은 방법이 원소나열법인데 무한집합은 원소나열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프로 보는 겁니다. 동기는 원소나열법하고 완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를 그리려고 했었는데 얘를 당장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들어서 하는 얘기가 미분이에요. 미분을 해가지고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이 녀석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도함수의 부호만 진짜로 알아내서 얘를 그리는 방법. 즉 도함수는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다예요. 장점이 정확하게 못 그리더라도 부호만 갖고 fx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면 그만큼 또 얘도 정확하게 되긴 해요. 거의 차이 없어요. 부호만 알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가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알아내겠다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도함수를 그리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또다시 이 도함수를 못 그려가지고 도도함수를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안 나와요. 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도함수에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인수를 가지고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래가지고 요딴 것들 배웠겠죠? 요거 이제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요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얘를 그려냈다. 이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미분에서 너를 그려가지고 얘를 추론한다. 이겁니다. 요것만 할 수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끝나요. 자, 한번 가봅시다. 아, 그리고 극대극소가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인 것도 배웠어요? 그냥 한자로만 극대극소라고 배웠어요. 한자로만 배웠죠. 자, 극대극소도 영어로 배우시면 좀 편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극대일 텐데 이 극대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좀 어려운데 영어는 대단히 좋아요. 로컬 맥시멈이라고 해가지고 적당한 어떤 지역에서 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하는 애, 걔가 로컬 맥시멈이에요. 적당한 건 뭔데요?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로컬 맥시멈이 있어요. 얘가 제일 높죠. 그럼 얘가 극대라는 거예요. 얘는 로컬 미니멈이에요. 글로벌 맥시멈은 전 구간에서 제일 높이 솟아있는 곳, 최대값이에요. 글로벌 미니멈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로컬 맥시멈만 다 뽑아보면 걔네들끼리 맞짱 떠가지고 글로벌 맥시멈을 추천해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갑시다. 함수의 최대랑 최소, 어찌됐든 도함수를 그려가지고 뭔가를 쿵짝쿵짝 해볼 겁니다. 자, fx를 보니까 당장 그리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물론 이것도 당장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고 도함수를 그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외우고 있기 때문에 도함수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 뚜두두두두 내리시고 뚜두두두두 내린 다음에 X축 그리지 마시고 Y축도 그리지 마시고 도함수의 부호 변화만 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했다가 잠깐 쉬고 0 됐어요. 그리고 감소했다가 잠깐 쉬어요. 0 됐어요, 기울기. 계속 증가.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X의 주소는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 X 주소는 플러스 1일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0의 위치, 2의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자, 0의 위치를 어디로 잡냐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가운데죠. 여기에요. 0. 근데 얘는 잘 보면 여기거든요. 도함수의 최소값이에요. 도함수는 의미상 기울기예요. 누구의? F의. 주어를 잘 보셔야 돼. F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F의 기울기의 최소값이에요. 도함수의 최소값은. 요 값이 지금 1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나오죠. 마이너스 3 나와요. 최소값이.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그으시면 여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이 곡선에서 어디서 긋든지 간에 저거보다 기울기가 작은 접선은 없다는 거예요. 저기서 제일 작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고 마이너스 1, 0하고 1 찍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자, 마이너스 2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위치를 찾을 필요 없죠? 0, 1, 2의 위치를 찾아야겠네. 2. 2가 어디 있나? F2를 집어넣어 봅시다. F2는 요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6, 플러스 5 해서 7 나오겠네요. 그래서 2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7이에요. 2를 여기다 찍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2를 여기다가 찍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인데 2가 여기 찍히면은 최대는 얘일 거고 최소는 얘겠죠. 2가 더 위에 찍히면은 최대는 여기고 최소는 얘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0을 집어넣은 함수값을 또 비교해 봐야 돼요. 자, 0을 집어넣어 봅시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여기가 5 나오죠. 근데 얘는 플러스 7이니까 여기는 일단 2가 되면 안 되고 여기보다 오른쪽에 일단은 2가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래서 2의 위치는 여기가 될 거고 이렇게 돼서 너가 최대가 되겠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최소는 어디?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만 가지고 넘어갈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따져야 되는 게 이 2의 위치를 따지기 위해서 0도 집어넣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범위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였다고 해봅시다. 0, 재범위. 이야. 왜 이렇게 늦어서? 기다렸잖아. 보고 싶었어. 이제 중요한 얘기 할 거라 잘 들으세요. 여기가 바뀌어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마이너스 1로. 그럼 이제 귀찮아진다고. 여기서부터 관측해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1도 집어넣어서 또 2랑 함수값을 비교해 봐야 돼.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에 플러스 5니까 7 나왔네? 여기 높이도 7이야. 그럼 여기 높이도 7이니까 둘의 높이는 같았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매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귀찮아서 저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앞으로 풀이는 지금 알려드리는 이론 가지고 푸는 풀이가 하나 있을 거고
이거는 교육과정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수능에는 등장해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니까. 교수들이 두 가지 풀이를 할 거예요. 그냥 교과서적인 풀이, 그리고 지금 알려드린 이론 가지고 푸는 풀이. 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에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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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높이가 같은 이 점, 높이가 같은 요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x좌표, 여기 있는 x좌표, 여기 있는 x좌표, 여기 있는 x좌표, 여기 있는 x좌표들이 있어요. 자, 저 x좌표들끼리 무슨 관계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배웠나요? 네? 안 배웠죠? 배웠으면 설명 안 하려고. 얘네들은 등차수열 관계가 있어요. 무조건. 잘 보세요. 한 칸 갔을 때 0이죠? 그 다음 또 한 칸 가니까 1이죠? 또 한 칸 가니까 2죠? 한 칸 더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걔랑 무조건 여기 함수값이 같습니다. 무조건. 결론은 저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점인데 딱 한 점만 여러분들이 낯설 거예요. 무슨 점이냐면 이 점이야. 자, 얘는 무슨 점이죠? 극소예요. 나름 이름 있죠. 얘는 극대예요. 얘는 극대랑 같은 높이의 점. 얘는 극소랑 같은 높이의 점. 그럼 도대체 너는 뭐냐? 왜 있는 거냐 이거야. 자, 얘는 어떤 점이었죠? 이 점은 기울기의 최소값이에요.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점이에요. 자, 이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자,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그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항상 얘네들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항상. 자, 이게 왜 그런지 딱 3분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결론이 제일 중요하고 과정 알면은 아주 굿이에요. 자, 과정 설명할게요. 자, 정의를 하나 할 건데 fx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fx가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x의 합이에요. 그거의 평균. 평균은 민이라고 부르거든요. 모든 근의 합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fx가 3차 함수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의 근의 평균은 마이너스 3a분의 b예요. 자, 왜냐하면 근각계수의 관계 쓰시면 되죠. 니빵 한 다음에 모든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페타 더하기 칸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였는데 평균이니까 나누기 3 하면 되겠지. 그죠?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얘를 미분을 해봐요. 그러면 3a의 x의 제곱 2b의 x의 플러스 c가 생겨요. 자, 이 녀석이 또 빵이 되도록 하는 모든 근의 합은 얼마죠? 알파 더하기 베타. 일단은 마이너스 3a분의 2b가 될 텐데 평균 때리니까 2가 날아가겠죠. 그죠? 따라서 요 도함수의 평균도 똑같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도함수의 도함수, 도동함수는 6ax 2b가 돼요. 자, 이 녀석은 근이 한 개죠? 평균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 6a분의 마이너스 2b예요. 자, 이 녀석도 똑같이 나오죠. 자, 모든 근의 합의 평균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근의 합의 평균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잘 보면 요 도함수의 근의 평균 값이 의미상 뭐였죠? 도함수의 근의 평균 값이 여기 변곡점을 향하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모든 근의 합의 평균은 바뀌지 않으며
그 평균은 뭐다? 변곡점이다. 일단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거든요. 자, 봅시다. 그럼 저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걸 얘기할 겁니까? 잘 보세요. 샥 하고 샥 하고 3차 함수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적당히 평행 이동시키면 여기 0이 오게 만들고 여기 어떤 미지수가 오게 만들 수 있죠. 적당히 평행 이동시켜서. 근데 그 미지수를 그냥 3m이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려고. 그냥 m이라고 해도 되는데. 자, 그래 보면 근이 생기죠. 자, 근은 0하고 3m하고 3m이에요. 이중근인데 이렇게 써야 돼. 근, 1개, 2개, 3개, 중복된 근 다 써야 돼요. 이거 싹 다 더하시면 얼마죠? 6m이죠. 평균은 얼마예요? 2m이에요. 모든 근의 합의 평균은 뭐라고요? 변곡점. 여기 변곡점의 좌표가 2m이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잘 봐요. 요 점은 무슨 점? 극소. 요 점은 무슨 점? 극대. 근데 극대랑 극소의 평균도 뭐야 되죠? 변곡점. 극대랑 극소의 평균도 변곡점. 왜? 극대랑 극소는 어디서 발생하니까? 2차 함수. 여기서 발생하는 두 점이 극대 극소점이죠. 얘네들의 평균도 변곡점이에요. 따라올 수 있죠? 그죠? 응. 따라서 너랑 너의 평균이 2m 되려면 너는 뭐였어야 되냐면 m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 평균 되면 얼마? 2m. 됐죠? 그럼 무슨 수열이에요 지금? 등차 수열이에요. m씩 움직이죠. 같은 논리로 니들 쓱 해보면 또다시 얘도 같은 논리로 쓰시면 돼요. 뭐? 여기 근이 뭐가 생겼어요? y는 k라고 해봅시다. 자, fx랑 빼기 k의 근이 뭐가 발생했냐면 m, 그리고 여기 좌표 모르니까 k라고 합시다. 그리고 k라고 하면 안 되니까 k 쓰고 있으니까 p. 자, 이거 다 더하시면 얘도 바뀌면 안 돼요. 이 근의 합의 평균도 뭐야 되냐면 변곡점이어야 돼요. 얼마? 2m. 왜죠? 왜 그럴까요? 자, 3차식에다가 뭐 뺄 거냐면 k 빼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영향 끼치는 거는 너랑 너밖에 없거든. 안 바뀌어요. 여기 1차 함수가 와도 안 바뀌겠죠. 변곡점 안 바뀌어요. 따라서 요 관계가 성립하니까 여기 6m 될 거고 다시 2m 빼시면 p 값이 뭐가 나오냐면 4m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모든 좌표는 한다. 여기 찍혀져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는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요거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다 이겁니다. 빌드업 해가지고 마무리 지었어요. 자, 근데 여기가 아주 특이한 게 요딴 상황이어도 상관없어요. 쓱 하고 이렇게 접선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얘랑 나라는 접선이 이렇게 또 있어요. 그리고 변곡점 있겠죠? 그래도 5개의 점이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5. 얘네도 등차 수열이에요. 물론 이 접점은 극소점 아니에요. 지금 극소점보다 오른쪽에 있어. 확대해보면 이해가시죠? 이래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기울기가 평행할 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조건 써서 풀어야지 내신 때 빨리 풀 수 있어요. 오케이? 되셨죠니? 자, 증명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딴 문제 만났을 때 저게 보여야 돼요. 무조건 별 5개가. 오케이? 그러면 다시 풀어볼게요. 이제 교육과정에 있는 방법으로는 숫자 다 대입하면서 2의 위치를 잡았어요.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뜨드드드드. 그러면 2차 함수가, 3차 함수가 그려질 건데,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게 확실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수열은 2개 항만 있으면은 전체 항을 다 하는 거예요. 가운데 항은 0이에요. 등차 수열이 1씩 커지네. 그럼 여기는 좌표가 2예요.
여기 접근은 마이너스 2입니다. 끝났어요. 0은 어디 있죠? 여기. 2는 어디 있어요? 여기. 최대값 어디? F2. 최소값은 F1. 끝난 거예요.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5개의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따라 풀기, 렛츠고! 자, 두 방법 다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배우기 때문에. 다 됐나요? 자, 의문이 있으신 분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최대 최초로 비정계수 결정하기 가봅시다.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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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자, fx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네. 마이너스 1과 2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갖는데요. a, b 값 한번 구해볼래? 라고 했습니다. 모르겠으니까 뭐 할까? B분. 그러면 3의 a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a x 이렇게 될 거고 3a의 x를 묶어내면 x의 4. 그럼 0하고 4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긴 하네요. 근데 a 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네. 자,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는 부호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자, x축, y축 그리지 않으면서 3차함수 그립니다. 쓱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내려왔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반사적으로 나는 5개의 점을 찍어요. 0이는 0이고 2고 4고 6이고 마이너스 2. 여기 위치 잡는 거 그냥 노가다 띄면 돼요. 교육과정 있는 걸로 가면. 그거밖에 없잖아. 실제로 하는 거. 집어넣어서 계산하기. 했다고 칩시다. 자,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볼 거예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네. 얼마나 쉬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따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1 이쯤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는요? 여기 있겠네. 그러면 여기 두 개만 비교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1이 이쪽에 가까이 있을지 이쪽에 가까이 있을지 얘가 높을지 얘가 높지만 맞짱 뜨면 되니까 마이너스 1하고 2 집어넣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1하고 2. 최대값은 확실하게 3이에요. 그러면 여기 값이 3이라는 거지. 그럼 빵 집어넣어서 3 돼야 되니까 B 값은 나왔네. B는 3이에요. 확실한 건. 그리고 나서 이제 최소값이 13인데, 마이너스 13인데, 여기랑 여기 이제 맞짱 뜨러 가야 됩니다. F 마이너스 1 해보면, 마이너스 A에 플러스, 마이너스 6A 플러스 3이고, F2 집어넣으면, 8A에
마이너스 64, 24a에 플러스 3이다. 자, 그러면 누가 클지 모르니까 vs라고 쓰고 얘는 마이너스 7a 더하기 3. 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a 더하기 3이에요. 누가 클지 현재 몰라요? 너는 일단 없애고 얘네끼리 맞자. 그러면 얘는 내가 알고 있잖아요. 누가 큰지. 얘가 크죠? 양수니까. 16a가. 근데 여기에 음수 붙였으니까 얘가 컸겠지. 그쵸? 음수 붙이면. 맞죠? 그래서 누가 컸다? 요 녀석이 컸다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조금 더 위에 있는 쪽, 여기였네. 그러면서 요 함수값이 얼마다라는 게 돼요? 최소값이? 요게 위에 있고, 여기가 이제 더 아래 있으니까 여기가 최소값이겠네. 마이너스 13. 너가 마이너스 13이었다 하면서 이제 A값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 별 5개를 몰랐으면은 꽤 많은 조사를 또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자, 따라 풀기 해봅시다. Let's go. 자, 다 되셨나요? 넘어갑니다. 실생활에서 최대값 구하기. 자, 이것도 뭐 다른 얘기 없습니다. 몰라서 미분한다. 그래프 그리자. 이게 끝이에요. 갑시다. 자,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원피스 X벌을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이 이거래요. 그러면은 X에는 가격이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요 녀석을 통째로 이름을 지어서 FX라고 부를 거예요. 너무 길어서. 그리고 FX에는 그러면 판매 이익이 기록되어 있겠네. 원피스의 판매 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X가 바뀔 때마다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죠. 그게 이 행위잖아요.
그쵸? x가 변할 때마다 f가 어떻게 변하는가. 즉, 도함수를 구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구하러 갑니다. f'x는 하고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에 288 숫자가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조금 숫자를 예쁘게 써보면 얘는 12의 제곱에 곱하기 2였을 거고, 그리고 얘는 12에 10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거에 이제 근을 찾아야 되니까 는빵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약분하면 4, 12 곱하기 8 마이너스 4 곱하기 100 빵일 거고, 얘는 96 나오겠네? 그러면 4랑 100으로 예쁘게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96이니까 마이너스랑 플러스 하면 되겠죠. 그러면 2차 함수가 위 마이너스 4에서 근 같고 100에서 근을 같습니다. 뚜두두두두두 내리고 뚜두두두두두 내리면 얘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마이너스잖아. 위로 블록해야죠. 이렇게. 그러면 감소하셨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fx는 y가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 이거 100. 96의 반띵이 68, 48이네요. 요쯤에 48이 있을 거고, 굳이 계산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안 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물론 등차수율이 52씩 커지고 있어요. 152겠네? 구해버렸네. 뭐 여기는 52 빼면은 마이너스 56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당연히 원피스가 이게 가격이 아니잖아. 개수지. 벌. 왜 이렇게 썼대? 잘못 썼네요. 이 벌이 x 벌인데 저게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 자연수만 되니까 여기서 자연수만 볼 겁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한 이쯤에 0이 있었겠지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겠죠. 최대가 되는 곳은 정확하게 x가 100일 때네. 100벌을 팔면 된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100이 아니라 97.9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디서 최대냐 하면 97.9랑 가장 가까운 정수인 98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죠? 자, 따라 풀기 해봅시다.
다 됐습니까? 계산 중이네. 자, 다 됐죠? 도움이 필요하신 분 없죠? 됐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기본 개념사. 기본 개념사.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9-x제곱이 있는데 둘러싸인 부분에 내접하고 x축이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뭐 그러면 넓이가 최대인 순간을 관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지수 하나 잡는 거지. 유기좌표를 A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요 녀석을 fx라고 이름을 명명해보면 너는 fa가 되겠지. 이 길이가 a가 될 테니까 전체 길이는 2a네. 요 길이는 fa죠. 그럼 여기 넓이는 이름을 s라고 합시다. 나 이제부터 s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뭐를? 가로랑 세로를 곱한 거. 근데 가로는 2a, 세로는 fa잖아요. 그리고 a의 범위는 써주셔야지. 0, 안 돼. 3도 안 돼. 이겁니다. 0과 3 사이. 그리고 놓치고 가면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a. fa는 9-x제곱. 그럼 너는 이름이 s긴 한데 원인이 a라는 뜻이에요. 얘랑 똑같은 거야. 구체화시킨 것 뿐이에요. 원인이 a다. a가 바뀌면서 s가 바뀐다. 오, 쉣. a죠. 그럼 이거 한 방에 그릴 수 있긴 하네요. 얘는 2a에 3-a에 3 플러스 a예요. 싸사사사사사사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 0, 4 여기를 찾아야겠네. 안타깝게도 미분할 수밖에 없죠. 미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분을 하러 갑시다. 물론 쟤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걔는 고3 때 알려줄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너무 많이 배워버리면 미분 자체가 익숙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하면 좀 단점이에요. 별 5개만 배우고 갑시다. 미분하러 갑시다. 그러면 얘는 전개해가지고 미분하는 게 낫겠네. 9-a의 제곱에 2는 냅두시고 9a의 마이너스 a의 세제곱 s 프라임 하면 9 3의 a의 제곱 해가지고 2 곱하기 3의 3a의 제곱.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나오겠네. 위로 볼록하지 뭐.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은 여기가 극점들이죠. 여기겠네요.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이제 최대가 되는 순간은 루트 3일 때네. 그쵸. S 루트 3 요값. 근데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 루트 3이겠네요. A가 루트 3이니까. 자, 따라 풀기 해봅시다.
막혔어? 다 되셨나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 부피의 최대값 똑같다. 그냥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30cm래요. 정사각형 잘라냈대요. 뚜껑을 만든다. 부피의 최대값. 여기 잘라가지고 이렇게 접겠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뚜껑 없는 거 상자를 만드는데 그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 그러면은 뭐 자르는 길이가 뭐냐에 따른 부피를 관측해야겠죠. 그럼 부피 V라고 이름 짓고 자르는 거 뭐 길이 A 정도로 해볼까? 그럼 여기를 이지수로 잡을까? 여기를 잡을까? 여기를 잡아보자. 여기 X라고 합시다. 여기도 X겠네. 그럼 여기는 30-2X겠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접었을 때 밑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똑같겠죠. 밑넓이 여기. 높이는 X. 그리고 V는 X가 바뀔 때마다 바뀐다. 정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V가 바뀔 때마다, X가 바뀔 때마다 V가 바뀌는 걸 관측하려고 미분을 한다. 그냥 단순하게 봐도 V를 모르겠으니까 미분한다. 이게 되고. 자, 그럼 2는 좀 끄집어냅시다. 숫자가 들어오니까 15-x의 제곱에 곱하기 x. 미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잘 봐요. 얘는 x-15의 제곱에 x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제곱이니까 0 찍고 15 찍고 인수만으로 그래프 그릴 수 있다. 등차 수열의 두 점을 알아버렸어요. 다 끝났습니다. 쓱,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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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3등분 하면은 얼마 나와요? 5, 10, 20. 극대점은 5일 때. 부피의 최대값은 V5. 4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200. 2000. 2000. 여기 있네요. 미분 안 해도 되겠죠, 이러면. 그죠? 따라 풀기 해봅시다. 의문이 남나? 어디에? 숨길 수 없는 너의 그 표정. 알아버렸지, 내가. 뭔데? 저 별 5개? 별 5개는 알겠는데, 식을 못 세우겠다? 자, 이제부터 너가 신이야. 너가 아무거나 이름을 정할 수 있어.
원래 만물을 창조할 때 이름을 정하는 건 신의 특권이거든. 자, 여기 길이를 나는 x라고 부르기로 해. 이제부터 넌 x다. 네가 정한 거지? 여기도 x. 그럼 여기는 얼마? 30-2x. 자,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계속 있겠지, 뭔가 숫자가. 그럼 밑변의 넓이는 이거야. 이 밑변이지. 아, 밑변이라 밑넓이. 사각형의 밑넓이. 그래, x로 이렇게 접을 거니까 이게 높이일 거 아니요. 높이. 그럼 부피잖아. 부피의 이름을 이제부터 v라고 하겠다. 누구 맘? 내 맘. 그리고 부피가 바뀌는 걸 관측할 거래. x가 바뀔 때마다. 잘 모르겠으면 v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프 그리고 싶어서 미분한다야. 여기까지 괜찮아? 끝이야. 그럼 식 다 세운 거 이해 갔죠? 그러면은 그래프 그리는 거 이해 가죠? 별 5개 찍는 거 이해 가죠? 끝이잖아. 어디서 최대야? 5일 때. 5 집어넣은 거야. 의문이 남아? 안 남아. 오케이. 예.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맞아요. 도함수는 왜 구하죠? 부피의 그래프를 못 그려서 구한 건데, 맞잖아. 내가 처음에 말하지 않았나요?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뭐 하자고 했어요? 잘 몰라? 뭐 하자고? 미분. 그래서 얘의 부호를 통하여서 다시 얘를 그리자 이거였지. 얘를 알아보려는데 왜 그려요? 얘를? 도함수는 관심이 없죠, 이제. 그려버렸으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데 그래프를 줬어요. 어디서 최대니? 도함수 구할 겁니까? 안 구해도 돼요. 이미 그래프로 그려버렸는데. 그죠? 동기가 생겨야 돼. 도함수를 왜 구한다고? 원래 함수를 못 그려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원래 함수를 못 그리겠네 하면서 도함수를 구하자로 생각이 전환이 되겠지. 자, 넘어가도 될까요? 유. 좋은 질문입니다. 극대점, 극소점, 변곡점인데 변곡점은 두 점의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가 같은 점이에요. 극대랑. 그 다음에 이렇게 극소가 같은 점이에요. 됐나요? 근데 이것도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요렇게 두 개가 평행해. 그랬을 때 여기 한 점, 변곡점,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의 x 좌표도 등차수의 일이에요. 얘도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나란만 하다면 접점, 접점, 접선의 교점, 접선의 교점, 변곡점은 등차수이다. 되셨나요? 또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미분을 할 수 있다. 미분해서 구할 수 있다. 좀 더 빨리 푸는 거지 이게 미분의 다가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똑같은 얘기. 지겨워. 또 가봅시다.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20cm인 원뿔 내부에 원기둥을 내접시키려고 한다.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구해줘. 써봐. 그럼 나는 원기둥을 관측해야 되잖아요. 부피의 이름을 V라고 할 거고요. 뭐가 바뀌는지는 내가 정해요. 뭘 바꿀까? 반지름을 바꿀까? 높이를 바꿀까? 반지름을 바꿔보지 뭐. 자, 반지름 R. 그럼 여기 길이 R. 그럼 높이는 뭘까?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여기를 쭉 떼올 거야. 스스스스스 스스스스스 여기가 R. 됐죠? 그럼 여기 직선 세울 수 있잖아요. 직선. 여기 0,0. 여기 X축. 너는 뭘까? Y축. 가능하죠? 이 직선만 알면은 높이도 R로 표현되겠네. 왜 나는 높이를 R로 표현하려고 할까요? 자, R은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R은 미지수인가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R이라고 하는 순간 R이 미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서 90%가 넘을 겁니다. 얘는 미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find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R은 뭡니까? 변수예요. 변수라는 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알고 있죠? R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내가 정한다. 그럼 R이 1일 때 부피 구해보고 2일 때 부피 구하고 3일 때 부피 구하고 4일 때 부피 구하고 계속 노가다 뛰어가지고 그 부피 값들 중에 최대값을 뽑아내겠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R은 변수고 찾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수많은 숫자들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모르는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수로 알고 있죠? 0부터 10까지 변할 수 있는 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많은 수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n이 1이야. 내가 n을 줬어. n이 뭐로 알아요? 1. n이 2입니다. n을 뭐로 알아요? 2. n이 1이고 2일 수 있어요. 1 또는 2. 가능합니까? n이 1 또는 2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까? n이 1 또는 2인 게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가요? 가능해요. 1 또는 2. n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래요? 몰라요라고 대답하면 안 돼. 1 또는 2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1 또는 2 중에 뭔데요? 내가 구하라고 했나요? 1 또는 2 중에 선택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아는 만큼 대답하시면 돼. 1 또는 2. 자, n이 1 또는 2 또는 3이에요. n이 뭐라고 얘기할래? 맞아요. 자, 이번에는 더 확장시켰어. n이 자연수야. n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연수라고 대답 안 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대답해. 왜? 자꾸 미지수라고 생각하거든. 거기서 찾으려고 해. 자연수라고 대답해야 돼. 다. 1, 2, 3, 4, 5, 6, 7, 8, 9, 10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끝에 있는 숫자까지 다 알고 있는 건가요? 네. n이 1 또는 2 알고 있는 거예요? 네. n이 1인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알고 있는 거예요. R도 똑같아. 알고 있는 거예요. 0부터 어디까지? 10까지. 계속 바꿔나갈 건데 졸라게 많은 것 뿐이야. 사이즈만 커졌어. 자, 사이즈가 작을 때는 우리가 안다라고 확신할 수 있지. n이 1 또는 2. 안다야. 근데 n이 자연수라고 확장을 시키는 순간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대답하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왜? 자꾸 구하려고 하니까. 구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R은 변수입니다. 인지 가능합니까, 이제? 미지수가 아니에요. 미지수라는 거는 가려놓고, 야, 이 뒤에 뭐가 있는지 맞춰봐. 이겁니다. 미지의 대상. 미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0부터 10까지의 대상이에요. 그 중에 아무거나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정만 안 했을 뿐. 누가? 신인 내가 신이잖아. R이야. 여기 높이도 결정돼 있겠지. 내가 여기를 결정하는 순간. 뭐냐 이거야. 자, 여기 좌표 10, 빵. 여기는 0, 20. 그럼 직선 세울 수 있는데 x 절편분의 x, y 절편분의 y 하시면 바로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10분의 x, 20분의 y는 1. 양변에 뭐 20을 곱하면 2x는 y 20. 근데 x 값이 얼마? r. 그럼 y 값은 얼마? 20 마이너스 2r. 그러니까 여기가 r, 20 마이너스 2r이라는 거야.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r을 1로 호명하는 순간 높이는 얼마? 18. r을 2로 호명하는 순간 높이는 얼마? 16.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r을 선택을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변수야, 그게. 미지수가 아니야. 그래서 노가다 뛰겠다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부피 이제 표현 가능하게 G 파이 R 제곱하면 밑 넓이에요. 높이는 비라막을 10-2R.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그려지죠. 잘 보세요. 제가 인트로 때 했던 얘기 그대로 할 겁니다. R, V의 순서쌍을 원소나열법으로 제시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렇게 해야 돼. R에다가. 그때마다 V가 나오겠죠. 근데 무한계예요. 1만 넣으면 될까? 1.1, 1.2, 1.3 그것도 아니야. 1.11, 1.12, 1.13, 1.14 이거 다 집어넣어야 돼. 그 원소 나열법을 해서 이게 제일 큰 순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 그래서 뭐 하겠다라고 동기가 바뀌어? 원소 나열법은 힘드니까 이 무한집합을 원소 나열법을 하고 불가능해서 그래프로 그리겠다야. 그래프로 그리겠다야. 얘는 원소 나열법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프로 그립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0하고 R이 10일 때 근이네. 그죠? 0일 때 이순근 10. 그럼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튕겨요. 쓱. 그리고 여기로 휙 하고 빠지겠죠. 배웠으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또다시 보이죠? 5개의 점이. 물론 미분해도 돼요. 높이가 같은 점이에요. 높이가 같은 점이에요. 얘네 둘의 평균이에요. 그럼 여기는 등차 수열이니까 하나, 둘, 셋, 3등분 했겠죠. 3분의 10, 3분의 20, 3분의 뭐였어? 30 이렇게 됐겠지 뭐. 극대는 어디예요? 6, 2. R이 얼마일 때? 3분의 20일 때. 못 믿겠으면 미분해서 구하시면 또 돼요.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럼 잘 봐요.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우리가 R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깊게 인지할 수 있으면 수투는 졸라 쉬운 거예요. 미적분은 개 쉬워 진짜로. 봐봐. 원소나열법으로 여기 써져 있을 만한 모든 점들을 나는 그래프 위에다가 찍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서? R 값을 내가 계속 바꿔가면서. 이거랑 이거 원소나열법으로 무한히 쓰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무한히 썼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맞죠? 맞다니까? R은 미지수가 아니야. 변수예요, 변수. 그 무한히 써놓은 거를 그림으로 다 전환시킨 것 뿐이에요, 원소나열법을.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큰지 눈으로 보는 거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텍스트를 읽고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할 수가 없다라고. 왜? 무한집합이라서. 그림은 무한집합을 유한한 공간 안에 쓸 수 있어요. 아주 철학적인 얘기죠. 유한한 공간 안에 무한개의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넘어간 겁니다.
여기까지 갔으면은 여러분들은 탈고등이에요.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그냥 다 잊어도 일단은 R은 아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의문이 남습니까? 나 좀 모르는 게 있다. 괜찮죠? 자, 이해 갔어요? 오케이. 넘어가고 따라 풀기 렛츠고. 다 되죠? 자, 이제 미지수랑 변수에 대한 인사이트가 조금은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갑니다. 몇 시인가? 아, 벌써 7시 11분이네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고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봅시다. 개념 원리 확인 문제랑 연습 문제. 자, 라이트센에서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넙죽넙죽 받아 적을게요. 고! 왜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어? 질문 빨리 해. 안 해서, 안 해서, 안 하면 어떻게 해. 남아야지. 아, 강의, 강의는 보고 왔어? 미안해요. 464분. 481분. 백이십삼 분. 117분. 또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러면 브레이크 타임 가져볼 건데 13분 반올림 해서 14분이라고 치고 24분에 만납시다, 여러분.
그때가 그 이야기 이거 이거를 아 그러네. 아 그러고 보고 여기 영상
모델은 쉽지 않아. 아니지? 선생님 아니. 이거만 빨리 앞에 한데 계산은 딱 맞췄네. 동물적인 감각? 자, 넘어가시고, 벌써 끝나버렸네? 설마 적분? 아쉽네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건 나발이건 그냥 그래프 그리면 끝장인데, 좀 잔기술을 써야 돼요. 함수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잘 보세요. 제가 계속 집합으로 얘기하죠. 집합이 중요해요. 집합. 잘 보세요. 자, 만약에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ax는 빵이라는 식이 있었다. 이걸 만족하는 x들의 모임. 근데 이 집합의 이름을 a라고 하고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딱 한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를 구하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죠. 실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를 구하세요. 그때의 A. 그렇죠?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얘를 당장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이 그림은 조금 요상이에요. 왜냐면 3차 함수가 그림을 그리는데 A가 껴있어가지고 막 3차 함수가 계속 성형수술을 할 거거든. 막 바뀌어. 막 팔이 이렇게 됐다가 막 바뀔 거야.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도 됐다가 막 바뀔 거거든. 성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알기가 상당히 뭐하다? 부담스럽다 이거야.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야 집합의 세계에서 일단은 식을 성형을 해요. 요렇게 만들어도 집합은 바뀌지 않거든. 그래서 요렇게 만드신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야 너를 만족하는 x는 사실은 x의 3승이 y고 ax가 y인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 아니냐? 요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넘어가서 풀어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면 3차 함수는 요렇게 그려질 거고 요 친구는 요렇게 그려지고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무슨 짓거리를 해도 지금 요런 그림이면은 세 근을 가져요. 두 근을 갖는 순간이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어느 순간이 한 근을 갖죠? 요 순간. 요런 게 한눈에 보인다는 거지. 왜 한눈에 보입니까? 원소나열법이거든, 사실. 모든 해를 한 방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요 식을 조작한다. 조작해서 뭘로 만들죠? 또다시 그래프. 요딴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갑시다. 식도 바꿀 수 있고 그래프도 바꿀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친근의 기술을 곱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 그리면은 끝나겠죠. 그죠? 요거 그리기가 쉬우면은 그냥 끝난 거예요. 만약에 얘를 바로 이렇게 해봅시다. 너는 fx, 너는 gx라고 하고 fx랑 gx의 교점의 x좌표가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fx를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동기가 생깁니다. 잘 모르겠네? 그럼 뭐 하자? 미분. 그래서 미분을 하는 동기가 있어요. 미분을 합니다. 3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 12. 3으로 끄집어내시면 x의 제곱에 빼기 4. 3의 액마이 액불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타다다다다다 이렇게 될 거고 람차 함수는 분명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러면 여기가 0 등차수열이에요. 마이너스 4 여기가 플러스 4 됐죠? 그러면 빵 집어넣으면 1이니까 여기에 y는 1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2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2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8에 마이너스 24에 플러스 1이니까 9에다가 24 뺀 거죠. 마이너스 15예요. 엄청나게까지는 아니네. 마이너스 15.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살짝 한 칸만 내려가시면은 무슨 축이 있다? X축. 이렇게 X축이 있어야지 여기 근처에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X축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눈알로 보인다는 거지. 이쯤에 해 하나, 요쯤에 해 하나, 요쯤에 해 하나 있었을 테니까 해는 3개겠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물론 얘를 조작하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조작해보면 어떻게 될까? 조작 버전으로 가면 야, x의 3승이나 12x 빼기 1이나 요걸 만족하는 x였나 요걸 만족하는 x나 어차피 똑같잖아 해서 여기서 또다시
그림으로 넘어가자 이거지. 그냥 x의 3승은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만 그리면 되겠네. 적당히 어딘가에 이렇게 혹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려야 될지는 이제 뭘 해봐야 되냐면 기울기가 10인 접선을 그려봐야 돼요. 그거보다 살짝 위에 있으면 3개의 근을 가질 거고 그거보다 아래에 있으면 1개의 근을 갖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이랑 기울기가 평행한 이 접선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건 따져보면 되겠지. 접선은 몇 개 나올까요? 12인 거 2개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 둘. 그래서 요거 찾으러 가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도 똑같이 풀 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따라 풀기 해봅시다. 자, 지금도 풀면서 느끼시겠지만 별 5개를 안 찍게 되면은 계산 노가다를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죠? 넘어가도 되겠죠? 반응이 없네요. 그럴 수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넘어가요. 오, 나이스 캐치. 오, 봤어?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잡아내는. 갑시다. 헛소리였어요. 자, 3차 방정식. 끈이 다음과 같도록 하는 실수의 A값의 범위를 한번 네가 구해볼래? 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요딴 게 이제 그런 거지. 야, 성형을 좀 해볼까? x의 3승의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너를 만족하는 x나 원래 오리지널 저식을 만족하는 x나 똑같을 테니까 자, 이 상태에서 풀 거고 이 상태도 또 그림으로 넘겨. 자,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f를 그려보자. x제곱에 x-3 미분 안 해도 돼요. 얘는 그릴 줄 알죠. 미분 왜 한다고? 몰라서 하는 겁니다. 0, 3,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5개의 점 등차 수열이죠. 1, 2, 마이너스 1.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값이 서로 같을 거거든. 그죠? 극수. 저기를 조사해 봐야 돼요. 3시간을 갖는 경계니까. 근데 2 집어넣는 게 빠르겠음?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빠르겠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읍시다. fm 마이너스 1 때려 박으면 1 마이너스 4. y가 마이너스 4. 너는 y가 빵.
그 A는 여기 있으면 되네. 0과 마이너스 4 사이. 아니? 예. 그렇지. 이렇게. 등호는 성립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그러려면은 이제 요 문제에서 요게 위로 올라가면 되지. 실근. 그럼 허근은 어디 있어요? 허근은 어디 있어? 맞아요. 여기는 백그라운드가 실수만 적혀져 있는 좌표라서 보이면 그게 이상한 거야. 안 보이면 저 세상에 있겠지 뭐. 그래서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다. 여기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외부가 되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따라 불기 렛츠고. 예. 어디? 마이너스 1이랑. 아,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아니라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값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 값을 조사하려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이 y값을 구하거나 이 값을 집어넣어서 y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숫자 집어넣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훨씬 빠르겠지. 제가 이 위치는 이 위치랑 같다고 했죠. 높이가. 다른 거 집어넣으면 이 위치가 안 나오잖아, 높이. 여기 x값 1 집어넣으면 여기 높이가 나오는데? 당연히 여기 높이를 만드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예. 맞죠? 납득되시나요? Yeah. Let's go.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 혹시 몇 번이죠? 아, 그림을 잘 못 그리겠어요? 아, 여기 X좌표. 잘 보세요.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죠? 별 5개 못 찍는 거. 잘 보세요. 못 찍겠으면 극대점, 극소점, 거기 가운데점. 여기 X좌표 있겠지? 그지? 너랑 너의 가운데점. X좌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 같은 곳 있겠죠? 여기. 얘랑 높이 같은 곳 있겠지? 이렇게. 여기. 그래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가 5개가 등차 수열이라고. 그건 아니죠. 등차 수열이 결정되려면 항이 몇 개 필요해요? 2개면 되죠. 그럼 공차를 알 수 있고 첫째 항도 알 수 있어요. 뭘 알고 있었죠? 0, 3. 등차 수열의 5개의 항 중에 2개를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수선의 발 내리면 간격이 같다는 거죠. 등차 수열이니까. 그러니까 3등분 돼 있었겠죠. 그죠? 그 X좌표가 1,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3이란 얘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언제나 한 칸씩 차이 나는 게 아니라 2개의 항을 알아내서
공차가 얼마인지도 알아낸 거예요. 지금 이해 가셨어요? 자, 또 이해 안 되시는 분. 자, 이 별 5개 찍는 거 이해 안 되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계속 새나가고 있는 거야, 이 시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주 잘했어요. 굿잡. 자, 넘어가도 됩니까? 다 해결되셨나요? 다 해결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항정식의 실근의 보호. 또 그림 그려라. 그게 끝이야. 그림 그려라. 자, 2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 빼기 a가 서로 다른 근이 다음과 같대. 해서 한 개의 음금하고 두 개의 양의 근을 갖는다. 그럼 너도 이걸 만족하는 x나 요거를 변형한 요걸 만족하는 x나 같을 테니까 난 요거 조사하러 갈래. f g 잘 모르겠으니 미분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의 마이너스 12 6으로 묶어 2,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근이 마이너스 1 또 다른 근은 플러스 2 그럼 쭉쭉 내려옵니다 이제 3차 함수로 그립니다 위로 아래로 위로 그리고 별 5개를 찍어요 극대 극소 가운데 여기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곳 높이가 같은 곳 여기 등차수열점이에요 오케이 하나 둘셋넷 5개입니다 자 나는 현재 여기 주소를 알아요 여기 항의 값은 마이너스 1 여기는 2예요 가운데는 얼마예요? 평균 내면 등차 중앙이잖아 0.5 공차가 얼마입니까? 1.5 여기 좌표는 3.5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2.5 표현할 때는 소수점 표현이 빠르겠죠 표현할 때는 유리수 표현보다 훨씬 직관적이니까 계산할 때는 그땐 바꿔요 2분의 5로 바꾸면 되지 계산할 때는 그게 유리수 표현이 빠르고 자 그리고 나서 X축, Y축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왜 X축, Y축을 설정할까가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 설정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야 그냥 X축 그려요, Y축 그려요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혼자 풀 때 X축 그리고 Y축 그릴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왜 그려야 되냐? 봅시다. 근에 뭘 따지래요? 부호를 따지래. 근이라는 것이 발생하려면 지금 보세요. A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잘 보시면 X는 0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자, X는 0보다 근이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럼 얘는 양수겠지. 왼쪽에 있었으면 음수겠지. 이런 상황이거든. 그 X는 0은 뭔데? Y축이에요. 그쵸? 그래서 Y축을 그려야 되는 동기가 생기죠. 그럼 Y축은 그려봅시다. 얘가 0.5니까 여기로 조금만 더 가면 Y축이 있을 거예요. 여기랑 가깝진 않겠죠. 여기랑 더 가깝겠지. 그걸 고려해서 이쯤에다가 Y축을 그려요. 너는 이제 Y축이에요. 되셨죠? Y축입니다. X는 0. 자, 그리고 나서 X축이 어디 있는지는 현재 모르겠으나 일로 와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함수값 얼마 나와요? 0. 그러면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여기 있죠.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X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X축이 있었겠죠. 보라색으로 갑시다.
이게 X축이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납득이 가야 돼요. X축, Y축을 여러분들은 항상 먼저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왔었을 겁니다. 항상. 근데 미적분은 그러면 안 돼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면. X축, Y축을 항상 나중에 그리겠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으면 그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놔야 돼. 그리고 언제 그리는가도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공부입니다. 뭘 공부하라고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푸는 이유는 이런 걸 공부하라는 거예요. X축을 언제 그리는가를 공부하셔야 돼요. Y축을 언제 그리는가를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적거나 생각하거나 질문하시거나 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막 공부한다고 느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 X축, 너는 Y축. 자, 그럼 이제 A가 움직일 겁니다. A가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A가 여기를 지난다고 해보자. 그럼 음근 2개, 양근 하나예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요렇게 가서 여기로 가면은 양근 2개, 음근 하나죠. 아, X축보다는 아래에 있으면 되겠네. 그럼 계속 양근 2개, 양근 2개, 양근 2개, 양근 2개, 양근 2개, 양근 2개 여기로 가면은 양근 하나로 겹쳐지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위, 여기보다는 아래.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는 Y가 빵일 거고, 자, 여기는 Y가 얼마냐 하면 2를 집어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2점으로 집어넣어도 Y 값이 나와요. 2 집어넣는 게 계산상 편하겠죠? 2 집어넣어요. F2, 2, 16, 4, 3, 12, 마이너스 24. 그러면 여기서 4, 마이너스 20. 아, 여기가 마이너스 20. 그러면 A는 요 사이에 있겠군. 너보다는 크고 너보다는 작겠네. 이러시면 되겠죠. 얘도 그래프로 끝장낸다. 자,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허근, 한 개의 음근, 한 개의 음근. 그럼 여기 보단 아래. 그럼 되겠죠. 자, 그럼 계속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디가 특이하냐면 잘 보세요. 3차 함수 그릴 때마다 어디가 대단히 특이하냐면 요거 있지. 여기가 제일 특이해요. 여기 요선. 요선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콕콕콕 달라지니까 저기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가 직관적으로 이제 느껴져야 돼. 경험적으로 느껴져야 돼. 그래서 이제 기대하겠지. 이제 여러분들 다음부터 풀 때마다 여기 사이에. 자, 따라 풀기 렛츠 고. 따라 풀기 다 하셨으면 수업 정리 푸시면 되겠습니다.